안녕 여러분, 슬리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인데요. 제가 여행을 갈 건데 이번 여행은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여행을 갈 거냐면 다낭으로 갈 건데, 다낭 여행을 갑자기 이제 가기로 결정을 제가 하고서는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갈 때 비행기, 숙박, 일정 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찾아볼 것도 너무 많고, 사실 맨 처음에 예약하는 게 반이잖아요. 시작이 반이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약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딜 갈지 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름이기도 하고 약간 휴양지 느낌으로 쉬면서 구경도 하고 먹방 여행도 할 수 있는 베트남, 그중에 다낭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낭에 가달라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고, 다낭을 가면서 같이 호이안도 가서 여러 가지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일단 했고, 그리고 많이 멀지도 않아서 가볍게 가기 좋은 여행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뭐 몇 박 며칠로 갈 건지. 보통 이제 다낭 같은 경우에는 3박 5일, 4박 6일 이런 식으로 첫날 밤에 가서 돌아오는 날도 완전 좀 새벽에 보통 그런 항공권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3박 5일로 하려다가 약간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4박 6일로 결정을 하고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에 서울에 도착하는 그 일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일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를 하는 건데, 저는 비행기 항공권을 주로 어디서 예약을 하냐, 이건 PPL은 절대 아니고 스카이스캐너라는 그 사이트랑, 그리고 그냥 네이버 항공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스카이스캐너가 좀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달력 차트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뜨는 게 비성수기와 중간과 성수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이 조금 싼 편이고, 만약에 내가 이제 7월 14일에서 가기로 했다, 이제 여기 도착하는 날 보면 여기 조금 더 싼 18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가면서 좀 더 싼 항공권을 비교해가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항공사와 모든 그 예매 사이트들 비교해가면서 뜨거든요. 뭐 오후, 오전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항공권을 선택을 해서 예매를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게 떠요. 여기 하루 늦게 출발하여 28,000원을 절약하세요.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일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항공권 예약하는 이 항공 사이트들이 다 떠요. 인터파크가 제일 싸게 나와 있네요. 이걸 선택을 해서 한 명당 22만 원으로 결제하는 조건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지는군, 역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겁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취소 규정도 그렇고 그 수화물, 위탁 수화물이 제공이 되는지 그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저가 항공사 뭐 티웨이, 진에어, 뭐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는 특가 운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가끔씩 보면 수화물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확인을 하고, 만약에 좀 수화물을 추가하더라도 진짜 싼 거면은 미리 이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위탁 수화물 추가를 해놓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제도 하고 여권 정보 같은 거 넣고 출발하기 48시간 전 혹은 24시간 전에 온라인 체크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가 숙소인데, 제가 이번에 숙소를 좀 버라이어티하게 여러분께 리얼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보통 숙소를 예약을 할 때 있어서 1번 호텔, 2번 에어비앤비, 3번은 조금 호스텔 같이, 캡슐 호텔 혹은 뭐 도미토리룸 같이 조금 남들과 같이 쓸 수 있지만 매우 저렴한 그런 부류의 뭐 숙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에어비앤비를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아니면 호텔을 가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숙소를 나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친구가 성향이 어떤지 잘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숙소에 돈 쓰는 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고, 나는 숙소에 돈을 쓰더라도 좀 좋은 숙소에서 머물고 싶다, 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돈을 쓰는 거고. 근데 저는 후자여가지고 호텔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주로 가는데, 호텔과 에어비앤비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호텔은 비교적 좁은 대신에 편리한 시설, 서비스, 어메니티 같은 걸 제공을 하죠. 그리고 캐리어 맡길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리고 접근성도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찾아가기가 좀 더 쉬운 게 뭐 호텔에서 픽업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뭐 택시나 우버 아저씨한테 어디 호텔로 가주세요 했을 때 훨씬 찾기가 쉬운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같은 가격 혹은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가
가능해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해먹고 밥에 조금 돈을 하루 한 끼 정도는 아끼겠다 싶으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직접 밥을 해먹고 현지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좋은데, 단점은 살짝 복불복이 좀 심해요. 위치가 거기라고 했다가 막상 가보면 그 위치가 아니라던가, 아니면 사진을 되게 잘 찍어놓은 경우라던가, 그런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에어비앤비를 찾아볼 때 저만의 팁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그래서 어딜 가나요? 했을 때 저는 모든 종류의 숙소를 가볼 겁니다. 월요일부터 2박은 아주 저렴한 다낭에 있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수에서 목 하루는 호이안의 저렴한 호텔, 그리고 목에서 금요일 마지막에는 고급 풀빌라를 하루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의 숙소와 여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를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무료 픽업도 되고, 보시면 생각보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밥 먹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결정을 했는데 진짜 너무 싼 게 2명기 중 36,000원인데 저는 2박을 할 건데 제가 여행 크레딧이 48,000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2명 2박에 34,000원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저는 꼭 보는 게 후기를 진짜 중요하게 봐요. 한국인 후기가 적어도 2-3개는 있어야 저는 무조건 그냥 첫 번째로 후기부터 봅니다. 그게 저의 꿀팁이에요. 무조건 한국인 후기 보고, 가끔씩 여기는 절대 까지 마세요 하는 그런 후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믿고 거릅니다. 한국인들 후기가 제일 저는 믿을만 해가지고. 그렇고 여기를 이제 예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호텔 예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는 네이버 호텔 예약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리뷰도 보고 저렴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하는 편인데, 호이안에 하루 호텔을 묵을 거는 올드타운 근처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해요. 올드타운 근처에 있는 호텔 이렇게 목록이 쭉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여기 지도를 누르면은 이 지도에 무슨 호텔이 있는지 이런 게 다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상세 조건에서 9점 이상, 전 리뷰를 좋은 거를 먼저 여기기 때문에 리뷰 9점 이상을 해서 이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타운 호텔에 갈지 아니면은 센트럴 부티크를 갈지 알레그로를 갈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고 예매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다 했던 완전 겁나 좋은 풀빌라는 다낭과 호이안 사이에 있는 요 퓨전 마이아 리조트와 나만 리트리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를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고 싶은 나라, 며칠 갈 건지, 항공과 숙박까지 대충 어떻게 지금 예매를 할 건지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 예매를 마치고 가기 전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7월 9일. 제가 저번에는 비행기 예매하는 거랑 숙소 예매하는 거를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행 가기 한 일주일 전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여행 루트,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담아보려고 잠시 또 켰습니다. 가보지 않은 나라에 여행을 간다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서점 가서 여행책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여행책을 한 권을 사요. 그래서 이 여행책을 그냥 술술 한번 읽어요. 이렇게 훑어보기라고 하죠. 이 나라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보면은 살짝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런 나라고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책에서 크게 비중을 다루는 것이 사실 이 나라에서 조금 핵심 관광지 혹은 관광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던가 먹어보고 싶은 거라던가 그걸 위주로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위주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후기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거를 쫙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책을 샀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정해보려고요. 제가 다이어리에 대충 그걸 적긴 했거든요. 날짜를 하나씩 적어. 월, 화, 수, 목, 금을 적었어. 보통 도착하는 날과 떠나는 날은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날짜를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건지, 루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대충 적어봤는데, 월요일엔 도착하는 날이어서 그냥 자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다낭에 있는 날, 호이안으로 이동하는 날, 풀빌라로 이동하는 날, 대충 이런 루트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낭에 있는 날은 다낭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호이안에 있는 날은 호이안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풀빌라는 풀빌라에서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충 루트를 짜봤어요. 저는 이제 숙소를 좀 여러 군데로 예약해서 그 숙소의 근처 위주로 다닐 거지만, 숙소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군데다 이랬을 때는 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은 곳을 제가 이런 책이나 후기를 보고 쫙 적는다 했잖아요. 그걸 쫙 적고 여기 핸드폰 구글 지도에 가고 싶은 곳을 다 별표를 눌러요. 그러면은 지도에 별표가 몰려있는 곳 위주로 묶어서 루트를 짭니다. 짜조 이런 거는 서브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먹어본 적 있어 너? 공심채? 아니? 이거 맛있어. 먹어볼래. 모닝글로리 그건가? 응, 모닝글로리. 반새우
반새우 무조건 먹어야 돼. 반새우랑 반미. 무조건. 분짜, 쌀국수. 솔직히 이게 좀 이번 여행의 핵심이 아닐까. 솔직히 현지에 갔다면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쇼핑도 이제 많이 여행 다니고 워낙 쇼핑하는 거 좋아해서 많이 사보니까 좀 깨우친 거는 한국에서 굳이 살 수 있는데 좀 싸게 판다고 해서 쟁여오는 거는 예전에 그만뒀어요. 왜냐면은 그걸 가져오는 값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거, 그걸 첫 번째로 봅니다. 어쨌든 저는 현지 음식을 많이 조질 거예요.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는 그냥 시켜놓고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이거 까울로우 호이안의 명물 국수고, 지금 공부한다. 언니 지금 내신 공부한다. 돼지고기랑 쌀튀김 채소를 얹어서 비벼 먹는. 자, TMI 홍세림은 비빔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비빔면만 있으면 난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반바오 맞아, 반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되게 투명한 피 안에다가 소를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이고. 이것도 맛있대. 튀긴 완탕에다가 다진 새우, 토마토, 양파를 넣는 맛. 와, 이거 맛있겠다. 냄루이? 이거 뭔가 이거 많이 봤다? 들었어. 난 다 먹어볼 거야. 이번 여행 약간 식도락 여행. 난 어딜 가나 식도락이야. 그리고 럭셔리 리조트가 또 다낭 하면 또 유명한데 제가 여기를 예약했어요. 남한 리트리트. 딱 한 박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예약한 이곳. 그리고 커피도 워낙 유명하고 카페 스워다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신서유 보면서. 그 연유 커피. 연유 커피. 그리고 코코넛도 유명해가지고 코코넛 스무디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유명한 카페들도 나오고, 여기 콩카페, where to go, what to eat, what to buy 이런 거를 적어놓고 저는 그냥 쫙 적어내려요. 사고 싶은 것도 미리 적어놔야 뭐가 유명했더라 하지 않고 좀 이제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저거 살려고 했던 그거다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죠. 냉장고 자석도 살 거고, 이런 라탄백 같은 것도 사고 싶어. 이런 것도 사고 싶어. 약간 전통 모자 같은 거. 자, 오늘은 7월 15일 출발하는 날이고요. 그때 이렇게 다 예약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놓은 이후에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월간닥구에서 보셨죠? 대강에 가기 전에 스케줄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가 있고, 항공 숙소까지 다 마치셨다면 또 그 다음에 찾아보셔야 될 것이 공항에서 어떻게 숙소로 가느냐, 여행이 끝나고 숙소에서 공항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예약사항들을 이제 미리 가기 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편하게 가려고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다낭 픽업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진짜 많은 픽업 사이트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지막 날 바나힐을 가려고 바나힐 투어를 알아보던 중에 그냥 같은 업체에서 픽업 서비스까지 예약을 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가면 피켓 들고 계시는 기사분께 저희 짐이랑 다 해가지고 저희 숙소로 내려주시는 걸로 그 픽업 서비스를 2명이서 2만원에 그냥 예약을 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에는 체크아웃하고 바나힐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 비행기, 밤 비행기니까 바나힐 가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 기사님이 이제 저희 짐 다 맡아주시고 끝나면 태우고 내려와 주셔가지고 저녁이나 롯데마트나 마사지까지 해가지고 저녁까지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투어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권이랑 1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차를 빌려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짐도 실어놓고, 그 투어를 한 사람당 한 8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님이 공항까지 아예 샌딩을 해주시는 그런 패키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공항에서 오고 가는 거는 다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을 할 때 뭐 다낭에서 호이안을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는 그랩 이라는 앱이 되게 베트남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 우버? 그래서 그거를 미리 설치를 해놨고, 그래서 교통편은 오케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프린트 해가야 될 바우처 같은 경우에 미리 프린트를 꼭 해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2군데를 가는데 미리 이제 바우처를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심이나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거를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유심을 인터넷에 그냥 진짜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 유심 치면은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그냥 4기가짜리 유심을 동생 거랑 제 거랑 하나씩 시켜놨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전.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 각자 사용하시는 은행 앱 같은 걸 보면은 환전 우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무슨 화폐로 얼마 환전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은 거기 가서 수령할 때 최대 90%까지 그 환전 우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래서 저는 다낭 같은 경우엔 USD 달러로 미리 환전하고 거기 가서 베트남 동으로 환전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USD로 동생이랑 합쳐서 $500 정도를 신청을 해놨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수령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가기 전에 이제 좀 크게
크게 확인해야 될 거 4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일어나서 씻고 짐을 어제 잠깐 싸놨는데 제가 어떻게 짐을 쌌는지 대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촬영이 왜 그렇게 누워있어? 자, 이게 제 캐리어인데 새로운 캐리어를 하나 구매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24인치짜리거든요. 제가 원래 엄청 큰 30인치짜리랑 그리고 기내용 20인치가 있었는데 약간 그 중간이 한 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스윗이라는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짐을 어떻게 쌌냐? 일단 한쪽에는 백스인백 같은 이렇게 옷을 정리할 수 있는 팩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꼭 하나 구비를 하셔서 이렇게 티셔츠류, 바지류, 원피스류까지 이렇게 좀 알차게 넣었고 여기는 속옷이랑 요거는 수영복 그리고 고데기 이렇게 꽉꽉 채워서 여기다가 넣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여행용 물품들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샴푸는 사실 챙겨가진 않는 편인데 평소에는 다 있으니까 근데 산성 샴푸 탈색을 해가지고 산성 샴푸를 따로 소분 용기를 사서 이렇게 넣었고 뭐 사은품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그런 거 받았을 때 꼭 조그만한 미니어처 같은 애기들은 꼭 챙겨놔요. 여행 때 가져가려고. 요거는 리베나이 세럼이랑 크림 조그만 걸로 그리고 요거는 조그만 클렌저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그만 거 있길래 챙겨놨고 헤어팩 같은 거 올리브영 가면은 되게 조금씩 한 번 쓸 수 있게 돼가지고 파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여행에 챙겨갑니다. 큰 그 용기를 저는 절대 챙겨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해안용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팩까지 챙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좀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진짜 꿀템 여행용 칫솔인데 이렇게 캡도 있어서 되게 편하고 이 뒤에 치약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빨을 닦을 수 있습니다. 10x10 쿠팡 이런 데서 다 검색하면 팔더라고요. 여행용 칫솔 같은 거 검색하면. 그리고 요거는 방수팩 아까 말씀드린 호텔 바우처 같은 거 미리 뽑아놓은 거 화장품 렌즈랑 브러쉬랑 화장품들 컴팩트하게 평소 쓰는 것들 알차게 넣었고 이거는 토리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이쁘죠? 그리고 이 파우치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건 옛날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 주로 이제 카메라랑 충전기랑 SD 촬영을 하니까 이런 거를 좀 폭신폭신한 파우치에 넣어서 챙겼고요. 삼각대 그래도 가벼운 걸로 챙겼고요. 이거는 신발 주머니인데 지지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슬리퍼를 이제 호텔이나 편하게 나갈 때 신으려고 한 개 여분으로 챙겼습니다. 슬리퍼는 여행할 때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돌아올 때 입은 거 빨래 가져오려고 빨래 주머니를 따로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저의 여행용 백팩. 치안이 조금 걱정되는 나라를 갈 때는 꼭 이걸로 메고 가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수납도 잘 되기도 하지만서도 이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 지갑에도 요 스프링 줄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항상 구비되어 있는 핸드폰용 줄도 이렇게 달아져 있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끼우기만 하면은 체갈 걱정 없는 스프링이 달려 있고 그리고 끈도 이거 안 끊어지는 끈이고 여권도 스키밍 방지고 뭐 여러 가지 저의 여행 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그 팩세이프 이렇게 짐을 챙겼어요. 저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짜잔 나의 뉴 캐리어. 이거는 동생한테 빌려줬어요. 가자! 자룡이 엄마 갔다 올게. 자룡이는 참고로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와서 똥도 갈아주고 물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돌봐줄 예정입니다. 먹는 거 아니지? 근데 가기 전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다고 벌써 진을 다 뺐어. 약간 선풍기를 좀 쐬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이 흔들려. 저는 공항에 잘 도착해서 짐 붙였고 그래서 완전 가볍고 그리고 환전 신청해 놓은 거를 찾으러 갑니다. 지금 환전을 미리 신청해 놓은 걸로 가서 바꿀 거라서 100불짜리로 5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 팁을 되게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5불짜리 4장이랑 1불짜리로 소액 조금만 더 환전을 했습니다. 짐도 붙였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아시아나 무슨 골드로 승급돼가지고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지를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약간 시간도 미뤄지기도 했고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널널한데 공차도 하나 빨고 들어가서 여유롭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점심도 먹고 와서 점심도 먹을 필요가 없어. 간식만 주워 먹기로. 공차 이거 뭐 시켰었지? 얼그레이 당도를 0으로 했더니 정말 하나도 안 달다. 30은 해야 되는 것 같아. 한 10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 라운지 딱 한 번 가본 적은 있는데 거기 막 라면도 끓일 수 있고 막 그랬거든? 컵라면? 근데 배는 안 고파. 아니 약간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앉아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가봅시다. 면세점 구경도 해야지 오랜만에. 아시아나 라운지. 저는 면세품 조금 사고 라운지 한번 가보려고요.
약간 잠깐 쉬었다가 이따 타기 직전에 뭐 먹자. 한 번 라운지 와봤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착실하게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골드 회원으로 승격돼가지고 라운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동생이랑 저랑 하나씩 썼어요. 여기서 약간 업무 보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쪽 자리가 생겨서 이쪽으로 왔어요. 컵에 물이 없는데요? 배다 불면 무서워? 비웃으시는 양심상 채소를 좀 담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왜 거기 식사인데. 짜잔. 라면. 갈비. 맞아, 똥을 뽑는데 똥을 뽑. 그래, 어때? 여유로움이다. 잔치국수는 처음 먹어. 진짜 잔치국수 맛이네. 비행기 타러 간다. 저녁 비행기는 좀 느긋해서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여긴 좀 넓은 비행기야. 자면 안 돼. 왜냐면 집 가서 자야 돼. 낮잠 자면 잠 안 와. 아까 뭐 먹었는데 또 들어갔다 해. 잡채에 면이 안 들어있어서 탈락. 다낭 도착. 제 이름을 들고 계셔가지고 기사님을 만나서 한전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더니 데리고 가주시고 있어요. 덥긴 덥다. 그냥 아무 데서 바꿔도 되겠지? 그러니까. 비슷하겠지. 한 줄이 여기 적해요. 차가 좋은데? 차가 너무 좋은데? 차가 너무 좋은데? 차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한 20명 탈 만한 차인데? 저 환전 하는데 흥정 쩐다. 아니, 흥정이 뭐라지? 싸우세요. 호객. 한율 착해요. 저희는 바로 픽업 차량을 타고 에어비앤비로 갑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약간 뭔가 호텔 같은 느낌? 네, 거기 리셉션도 다 있고 관리를 해주는 그 식인데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저렴했어요. 우리 비행기가 너무 미뤄져가지고 좀 힘들었어. 안 그래도 지연됐는데 타고 나서 거의 1시간 있다 출발하지 않았어? 누가 안 탔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누가 안 타고 그 인천공항 혼잡해서 누가 안 타고 공항도 혼잡해가지고 그래서 1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되게 애기 손님이 많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옛날에 괌 갈 때도 되게 가족 단위로 많이 갔었거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추억을 느꼈어 지금. 그래서 오늘은 가서 바로 자고 내일 이제 하루 동안 알차게 다낭 여행을 할 건데 가자마자 잘 수 있을 것 같아. 피곤해. 용다리를 건넙니다. 야, 저기 용 있다. 우와 안 보인다. 우와 안 보인다. 안 보였다. 안녕. 약간 이 구조물이 용이어서 용다리인가 보다. 저기 저 멀리 안녕. 응. 내가 들게.